심리학. 코칭과 심리학은 많은 연결점을 보여주는데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니난과 팔머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이지 그 사건 자체 때문은 아니라는 인지행동적인 접근법을 강조합니다. 환자군에게 쓰였을 때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부르고 정상적인 그룹에 쓰였을 때는 인지행동 코칭 CBC라고 합니다. 내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 또한 인지행동 심리학과 인지행동 코칭 간의 유사성을 언급했습니다. 예컨대 벤 디는 멘토 코치의 창업자인데요. 사실상 코칭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인지행동 시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바 르덕은 다른 공통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단기 심리치료는 더 파트너십, 고객과 미래 중심적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존 리어리 조이스는 게슈탈트 치료법은 엄청난 관계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며 이후 나타난 코칭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두 학문 간의 관계의 시작점을 살펴봅니다. 스킹핀통과 제우스는 행동적인 코칭은 과학적인 접근법을 채용하여 코칭이 측정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획득과 변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셀먼은 심리학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으로 보고 코칭을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 패러다임으로 보았습니다. 카바나흐는 치료가 종종 당신이 하는 일들이 혼란스러운 것을 진정시킨다면 코칭은 당신은 종종 편안하게 있는 것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대조점을 서술했습니다. 아우어바흐는 심리치료는 병이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코칭은 성취하고 충만감을 느끼는 것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샌드스트롬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코칭과 치료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심리학 관점에서는 이것이 고장났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 코칭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미래에 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찾는 것으로 이 차이를 메운다. 아우어바흐는 코칭이 고객이나 관계를 병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분석적이고 역동적인 생각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행동심리학이 코칭과 마찬가지로 목표 지향적이고 과정을 확인하며 조정하는 것을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심리학적 접근법에서 사람의 복잡한 행동을 기계적인 자극과 반복의 연결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적 방향도 코칭과 차이점을 보이기보다는 매우 유사합니다. 인간 중심 심리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비스에 따르면 그것은 병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고 의식과 자각과 현재의 순간에 사는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휘트모어에 따르면 초개인 심리학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방향성과 목적 지향성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응용심리학 전문가들은 심리학의 4개 주요 분야의 도구와 기술들을 함께 섞습니다. 마르시아 벤치에 따르면 임상심리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감정과 심리 문제들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종종 과거를 그리는 것을 통해 현재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좀 더 나은 이해들을 구하는 것이다. 코칭은 대조적으로 현재에서 시작하여 고객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행동 중심적이며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 다른 구분점으로 치료는 종종 병적인 것들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코칭은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고객이 힘을 증폭시키고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코칭은 치료의 대체가 아니지만 사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치유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고객이 병적으로 좌절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그렇다. 몇몇 코치들은 개발적이고 교육적인 심리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인생 전반에 걸쳐 나이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엑셀 로드는 어른이 되어 심리적인 발달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라고 말합니다. 응용심리학 분야의 또 다른 사례인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행동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발달을 강화하고 인생 전반에 걸친 행복에 도움을 주는지를 살피는 점에서 일부 코칭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심리학은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들이 신체적인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 모두 정상적인 발달과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펠트햄은 말했습니다. 코칭은 또한 상담과 심리치료의 대안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마릴린 애킨스는 이것은 대체로 자발적이며 치유를 반드시 말하지는 않고 결과에 종속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상담 훈련을 받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이 코칭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으며 따라서 이전에 상담사였던 꽤 많은 사람들이 코치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칭 심리학의 응용 분야는 코칭이 어떻게 코칭의 근본 분야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아마 비정상적인 기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 분야는 심리학의 다른 분야들에 그렇게 잘 끼워 맞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카바나우와 그랜트에 따르면 그와 같은 이유는 아마도 응용심리학, 즉 임상, 상담, 조직, 건강, 그리고 스포츠의 각 분야들이 그 분야들이 하는 것들과 코칭 사이에 상당히 많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주 심리학회인 APS는 코칭 심리학을 병적 및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 또는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이나 그룹이나 조직의 인생 경험, 일에서의 성과,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과학의 체계적인 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카바나우와 그랜트는 코칭 심리학이 병적이지 않고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서술했으며 하지만 치유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코칭 심리학에서의 내용이나 스타일, 전개 속도는 종종 코칭과 매우 다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